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에서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쌀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는 일본 정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까지 일본 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정말 깜짝 놀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쌀 가격 급등 실감하고 있습니까? 라는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결과를 보면 92%나 되는 사람이 쌀 가격 급등을 실감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본의 쌀 가격은 어느 정도 하길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일본 쌀 가격을 보면 1kg당 대략 10,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5kg은 5만원, 10kg은 10만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kg 쌀은 3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비교적 저렴한 대만 쌀과 미국 쌀이 커다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칼로스의 경우 5kg이 2,700엔에서 3,000엔대, 대만 쌀의 경우는 5kg이 3,000엔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저렴하지 않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쌀 부족 현상이 올 여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1960년대 기술 혁신과 생산 확대가 진행되면서 쌀 생산은 넘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쌀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5년 쌀 가격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며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간반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미일 무역 마찰이 벌어졌을 때도 쌀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93년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쌀 대흉작에 태국과 중국 등에서 쌀을 긴급 수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1995년 일본 정부는 정부 비축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90년대 이후 무역 자유화 물결을 타고 외국의 쌀 시장 개방 압력에 2018년 간반 정책이 철폐됐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쌀 요구량보다 생산량이 적어지는 현상도 벌어진 것입니다. 쌀 가격은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농가 소득은 줄어서 폐업하는 농가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쌀 가격 상승 요인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농가에는 외국인이 쌀을 직접 구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대량의 쌀을 사서 요코하마 차이나타운에서 5kg 단위로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있는 대로 쌀을 모두 사간다고 합니다. 이들 중국인들만이 아니라 인재 파견 회사에서 대량으로 쌀을 사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쌀 자체가 돈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여름부터 지적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쌀 사재기가 이제는 기업형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부족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는 드디어 비축미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늑장 방출하냐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비축미 풀기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비축미가 과연 어디 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관련 기사가 최근 있었습니다. 비축미는 어떤 쌀? 비상시에는 어린이 식당에도 정부가 비축미를 푼다고 하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비축미가 어디 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성에 의하면 24년 비축미의 낙찰 수량은 많은 순으로 후쿠시마현 26,313톤, 니가타현 24,499톤, 아오모리현 24,416톤 순으로 쌀이 많은 니가타현이나 도호쿠 지방이 상위를 차지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 국민들이 먹어야 할 비축미라는 쌀은 후쿠시마산이었습니다. 쌀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후쿠시마 쌀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상시 학교 급식 등으로 아이들에게까지 비축미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 중국인까지 뛰어든 사재기 등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일본 국민들은 후쿠시마 산쌀이 주가 되는 비축미까지 먹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량을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빨간색이 복숭아 아가씨들이 홍보하는 복숭아 생산량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복숭아는 생산량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쌀, 초록색은 그 밖의 농산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농산물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 증가해서 2017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쌀입니다. 후쿠시마 현산 농산물 수출량 사상 최고 453톤, 2023년도 미국의 쌀 전년도 대비 5.6배, 후쿠시마 현산 농산물 2023년도 수출량은 453톤으로 2005년도 조사 개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으로의 쌀 수출량은 152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5.6배나 크게 늘었습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23년도 후쿠시마 농산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방콕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마트에서 대놓고 후쿠시마산 복숭아 주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쿠시마 복숭아 주스 밑에 있는 이 복숭아들은 어디 산일까요? 좀 뭔가 찜찜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또 후쿠시마 복숭아 주스 밑에 또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본산 식품 모두 수입 가능으로 대만 규제 완화, 농림수산장관 부흥의 후원자. 지난 9월 대만은 모든 일본 식품의 수입을 완전히 허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즈오카 현산 차입 등 특정 지역의 지정식품을 수입할 때 의무화해온 방사성 물질의 검사 보고서의 제출도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정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명란젓이 수입되고 있었는데 단지 일본산으로만 표시됐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식품은 되도록이면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출입금지 구역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회색 부분은 피난 지시가 해제된 부분이고 노란색이 귀환 곤란구역이라고 이름 붙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곳을 중심으로 귀환 곤란구역을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지역은 전부 제염물에서 더 이상 위험 물질은 없으니까 빨리 들어와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염 작업으로 위험 요소가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금도 오염 물질을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라 제염 작업이 의미 없는 상황인데다가 후쿠시마 흙에서는 세슘 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염토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염 작업 후 나온 대량의 오염토는 현재 후쿠시마현 내 중간 저장시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저장시설은 도쿄돔 11배에 달하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45년까지 후쿠시마현 외에서 오염토에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2045년까지 후쿠시마에 쌓여있는 오염토를 모두 강제로 일본 전국에 뿌리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실증 시험을 하겠다며 후쿠시마현 외의 시험 장소를 정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신주쿠 교엔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토를 공공공사, 주차장, 화단 등 다양한 곳에 이용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제염토 중간 저장시설에서는 이미 실증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높이 5m 정도의 흙을 쌓아서 만든 도로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 약 3m 부분에 제염토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1kg당 8,100베크렐 이하의 것을 공공공사에 재이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염토양 재사용 안전기준의 부합 IAEA 최종 보고. 지난 9월 정말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IAEA가 후쿠시마 제염 작업으로 나온 오염토의 재생 이용과 현외 최종 처분을 계획한 일본 환경성에 대해 안전 기준에 합치하고 있다라는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IAEA는 오염수에 이어서 오염토에 대해서도 일본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제염토 처리, 전 강요회의 신설, 45년까지 최종 처분 향해 대응 가속. 12월 일본 정부는 모든 강요를 불러 모아 오염토 처리에 대해 논의할 회의를 신설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모든 지자체가 오염토 반입을 거절하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처를 불러 모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염토에 통상의 흙을 씌워 밭에서 오이나 물을 수확하거나 도로의 성토에 활용하는 등 후쿠시마 현 내에서 안정성을 확인하는 실증 사업을 실시해 왔다. 한편 환경성은 22년 도쿄도 신주쿠구의 신주쿠 교엔 등에서 화단이나 잔디로 재이용할 실증 사업을 계획했지만 현지의 반대로 좌절됐다. 신주쿠 교엔도 결국엔 반대가 심해서 오염토 반입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토가 1kg당 8,100베크렐 이하라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각 지자체에서는 모두 반입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다시 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1호기부터 3호기에는 880톤의 연료 파편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후쿠시마현 전체에서 출입금지 구역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7.8%의 지역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시점에서 24,644명이 피난해 있는데 이 중 약 80%가 후쿠시마 현 외로 피난 중입니다. 대부분의 후쿠시마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14년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야후재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33.9% 가장 많은 사람들이 특산품을 구입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특산품은 대체로 식품일 텐데 정말로 구입할지는 의문이네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이 19%의 사람들이 여행을 간다고 답했습니다. 먹고 여행 가고 과연 쉽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한국어로 된 후쿠시마 홍보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후쿠시마로 이주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김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후쿠시마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전면에 내세워서 후쿠시마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인도 후쿠시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14년, 방사선에 의한 사망자는 제로, 건강 피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이 기사에서는 방사선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제로이고 현재 후쿠시마는 제염 작업을 해서 안전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모두 건강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선 사망자는 제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원전 사고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 방사선의학 현민건강관리센터의 야스무라 세이지 센터장은 이렇게 말한다. 원전 사고 직후뿐 아니라 그 뒤에 십수년을 생각해도 방사선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제가 아는 한 제로입니다. 이 점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사능에 의한 건강상의 문제도 전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성이나 부흥청도 이러한 유엔과학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현 시점에서는 방사선의 피폭에 의한 건강 피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의 피폭 선량을 감안해도 향후의 건강 영향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민 건강조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야스무라 씨는 계속하는 것에 디메리트도 염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후쿠시마에서 아기를 낳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에 걸친 조사 결과에서는 선청 기억률이나 조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을 정도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산부 조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소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사를 중단했고 나머지 조사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조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조사 자체도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막연히 안전하다는 것에 긍정하는 댓글이 많은데 그 반대인 의미심장한 댓글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폭탄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다고 하면 그렇겠죠. 어디서 선긋기를 하느냐인데 문제는 누군가의 의도로 선을 그은 정보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처럼 확산되면 현장의 일이나 세세한 것까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단언해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이 기사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라는 것은 상당한 피폭량을 단시간에 받은 경우에 한정되므로 체르노빌의 폭발 사고 직후 소방관의 피폭이라든지 토카이 무라이의 1999년 핵연료 제조 회사에서의 피폭 사고 등과 같은 상태가 아니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나는 사고 직후 행했던 방사성 요오드 등에 의한 아이를 시작으로 하는 갑상선 암,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의한 일상적인 피폭의 영향이나 체내에 침투하는 입자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내부 피폭입니다. 피폭된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다발하고 또 제가 직접 아는 사람도 후쿠시마의 고선량 구역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많습니다만 관련성을 모른다는 이유로 카운트되지 않았습니다. 피난할 때 받은 선량의 기록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철회를 요구합니다. 아직도 일부 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이 검사에서 부적합해질 때가 있다. 채취 제한도 간간히 나온다. 자연 방사선의 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이 더해지고 있는 것일 것이다. 개별적인 영향은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영향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14년은 감사선 감소에 비해 너무 짧다. 결론을 내기에 충분한 기간은 아직 멀었다. 보시는 그림은 후쿠시마 지역에서 제거한 오염토를 저장한 중간 저장 시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싸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지역이 오염토가 쌓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오염토를 2045년 3월까지 후쿠시마현 외에서 처분한다고 법률로 지정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이 오염토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타바 마치장 재염토 재생 이용 수용으로 시설의 마을 주민 시찰회도 검토. 먼저 앞서 언급한 원전 바로 옆에 있는 마을 후타바 마치에서 오염토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염토 중간 저장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서 그리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사고 재염토 최종 처분장 수용 5개 현이 조건에 따라 검토 의향. 요미우리 신문 조사.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46도도부현 지사의 최근 실시한 의향 조사에 의하면 5개 현이 오염토 수용을 조건에 따라 검토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5개 현은 아키타, 치바, 효고, 나라, 미야자키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모든 지자체가 거부했던 것이 이제는 일부 조건에 만족하면 수용하겠다라는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 5개 현이 이 오염토를 받아들이면 연쇄적으로 다른 현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 전국에 헬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이 지배적입니다.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만 살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현민인데요. 현내 처분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 댓글란을 봐도 여러분이 가져오지 마라 라고 너무 필사적이어서 진정한 안전성이나 비용 논의와는 관계없이 감정적인 화근이 남은 것은 우선 틀림없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현은 이미 종기 취급받고 있어서 나쁜 사람 취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의 건강 영향은 후쿠시마 현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몸으로 해명합니다. 바라건대 뭐야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미래가 왔으면 좋겠네요. 서로 돕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전국에서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산보다는 오염지역에 집중시켜 대단히 미안하지만 거주자였던 분들에게는 국가나 도쿄전력에서 후하게 보상하고 이주해 주시는 것이 이 좁은 일본 국토에서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전국에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비정상, 주변국은 유사시에 절대로 노릴 것이다.